네, 안녕하십니까. 카동의 최PD입니다. 자,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인데요. 이 6월달에 가장 핫한 신차,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떠올리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에 가장 핫한 신차는 기아 자동차의 EV9이 아닐까 싶은데요. EV9은 일단 대형 전기 SUV잖아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해보고 대형 SUV를 좋아하는 이 국내 시장에서 그것도 전기 자동차로 나온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EV9의 어떤 차량의 옵션, 그리고 차량의 특징적인 부분, 디자인을 저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사전 계약한 동호회 회원분들은 어떤 의견을 지금 공유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지금 어스트림과 에어트림이 2000대씩 생산이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하죠. 6월달 통틀어서 8000대 정도의 이제 물량이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큰 품을 들이고 있고 사활을 걸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가를 다 더 적용을 하면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차량의 금액이에요. 패밀리 트림에 형성이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상위 트림에 속하는 건데, 먼저 EV9의 간단한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뭔가 이 후면등 자체도 산맥을 형상화하고 되게 뭔가 나뭇가지지만 좀 웅장한 느낌, 이런 식으로 쫙 해놓은 것 같은 이 앞부분 역시도 기아가 좋아하는 좀 이 특유의 어떤 이 사슴뿔을 좀 형상하는 듯한 그 전면 주간 라이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C필러 라인 자체도 굉장히 대형 SUV 웅장함이 보이고 측면에서도 그렇게 좀 디자인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자동차는 차량의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좀 광고에서 이 차를 표현하는 표현력이 되게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디자인의 형성이 저는 인상 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동 홈페이지에서 기아 자동차의 EV9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모델은 없습니다. 7인승 2륜이 있고요, 6인승 2륜이 있고, 마찬가지로 7인승 4륜, 6인승 4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블 시트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어떤 브랜드도 없는 기능인데 2열 자체를 돌릴 수가 있어요. 차체가 긴 차량이기 때문에 앞에 둘, 그리고 2열에 둘, 그리고 3열에 둘 이렇게 탔을 때 2열을 돌려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타면은 마주보고 앉아서 갈 수 있게 되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에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 갔을 때 EV9이 DP가 되어 있었을 때 이 스위블 시트를 한번 돌려봤는데 공간도 꽤나 널찍하게 나오고 되게 신박했어요. 사실 이게 첫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첫 시도인 만큼 성장통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겪어 나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감안하고 감수하면서도 기아 자동차의 어떤 혁신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도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도래가 될 수 있겠죠. 기차와 자동차를 좀 비교해서 보면 기차는 트레일 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트레일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반면에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은 변수가 무궁무진하고 무수히 많잖아요. 노출이 되어 있는 이동수단 안에서 마주보고 가는 요 형상 자체가 안정성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기아 자동차가 추후에 이 출시가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잘 고객들에게 안착을 시켜줄지도 큰 숙제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9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퍼플 그레이, 아이스버그 그린, 판테라 메탈, 오로라 블랙 펄, 플레어 레드, 오션 블루, 오션 매트 블루, 그리고 아이보리 매트 실버가 있는데요. 실제로 오션 블루 차량은
펄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정말 말 이름 그대로 오션블루, 약간 바다를 형상화한 듯한 친환경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런 색상이었다라고 보고요. 측면부 정말 대형 SUV 느낌이 물씬 풍기고, 그리고 이제 휠 자체가 휠캡들이 전체적으로 좀 일체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휠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뭐 이렇게 창살 형식의 휠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면도 보시면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들어갔고,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그리고 LED 주간 주행등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친환경적 느낌이 또 들고, 모빌리티 쇼에서 실물로 봤을 때 이 후면의 디자인 그리고 이 라이트가 굉장히 입체감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의 마무리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면은 기아 자동차가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의 이 디자인과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열의 디자인 그리고 이 센터 라인들이 쫙쫙 뻗어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이렇게 망망대해가 보이듯이 이 차량을 딱 탑승했을 때 수평선이나 지평선처럼 뻗어져 있는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라인과 그리고 이 일체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결합이 됐을 때 정말 큰 차를 내가 몰고 있구나 라는 듯한 체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고, 전기차 SUV이다 보니까 더 많은 활용도를 위해서 센터는 좀 더 러프하게 공간을 활용해 줄 수 있도록 해놨고, 전체적인 센터 페시아의 구성도 딱 심플하고 마일드하게 들어갈 것만 딱딱딱 들어가는 디자인적 조합이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칼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가 들어가고요. 네, 이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지문 인증 시스템이 기존 이제 GV60이나 뭐 GV70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기준으로는 바로 이 옆에 레버 형식으로 좀 터치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EV9은 운전석 이 센터 바로 밑에 쪽에 지문 인증 시스템을 추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GT 라인 전용 외장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GT 라인 전용 프론트 범퍼가, 또 이렇게 프론트 범퍼가 기존 모델이랑 좀 다르죠? 살짝 구분이 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는 일반 어스나 에어트림의 프론트인 반면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그레이드가 다운그레이드 된 색상을 또 채택을 해서 차체 자체가 좀 더 묵직하고 바디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시켜 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의 구성에 있어서 좀 톤 다운된 색감을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21인치 다크 실버 휠을 적용을 해서 차량이 좀 더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게, 그리고 당장 이제 달려나갈 듯한 디자인적인 구성을 약간 색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좀 중요한데, EV9의 가장 저렴한 트림이 바로 이륜 에어 차량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7,800만원 금액으로만 딱 봤을 때는 사실 와, 기아 자동차에 이 정도 금액을 태운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존 전 세계적인 전기차 브랜드에서는 판매량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작년 2022년 8월 자료를 보면은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판매량 기준 전 세계 3위 완성차 그룹 자리에 올랐다고 하죠.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량은 329만 9천 대, 그리고 도요타 그룹 513만 대, 독일 폭스바겐 그룹 400만 대에 이어 3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GM 같은 경우에는 284만 대, 그리고 프랑스 르노, 일본 닛산, 미쓰비시가 결합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314만 대,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결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명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격표를 보아야 조금은 더 우리가 이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결코 비싸다라고만 생각하시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9.8kWh 지금 현존 가장 대용량 배터리와, 그리고 500km에서 501km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갖고 있죠. 그만큼 EV9의 경쟁력은 이 가장 엔트리 등급부터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스, 바로 그 윗단계 트림은 8,324만원,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 한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EV9 4륜으로 넘어가면요, 에어는 8,184만원, 어스 8,694만원이고요 그리고 GT라인은 8,924만원입니다 지금 에어 4륜 기준으로는 에어는 어스랑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스보단 가장 최상위 트림인 GT 라인에는 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GT 라인에는 이제 6인승 스위블 릴렉션 시트가 또 적용이 되고 있어요. 2륜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2륜의 에어나 2륜의 어스 트림에는 스위블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열이 돌아가는 새로운 기술력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V9 2륜이 아니라 4륜 AWD로 가셔야지만 스위블 시트를 또 느끼실 수 있고 릴렉션 시트까지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릴렉션을 더하게 되면 이제 250만원, 200만원 지금까지 나온 적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기술력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들어간 집약적인 SUV를 타보고 싶은 생각이시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1억 원에 가까운 EV9을 구매하는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좀 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BMW를 타고 있는데 저 벤츠로 넘어가고 싶어. 저 예를 들어 GL2가 참 이쁜데 저 차를 사고 싶은데 이 커넥트나 아니면 요 UI 서비스가 굉장히 나한테 잘 맞게 세팅이 되어 있고 적응이 된다면 차 브랜드 자체로 옮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고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성 제조사 브랜드들이 크게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넣으면은 1억 600만원. 와. 그러니까 일시불로 구입을 하면 1억 1163만 9,864원.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심심치 않게 견적도 내보면서 좀 그런 또 재밌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려서 EV9 견적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EV9 오너스 클럽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EV9을 출고 대기하고 출고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공간인데 6월 19일 이전으로 1호차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오너스 클럽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있는 EV9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갈 건데, 차량이 인도가 되면 이게 이제 또 게시글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벌써부터 등록증 케이스도 막 만들고 계시고 시간 더럽게 안 가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가 나오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EV9을 포착한 스파이샷들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에어나 어스 트림인 것 같아요. GT 라인은 요 휠 캡 자체를 어두운 색을 또 적용을 했죠.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인증, 요렇게 테스트카를 보면서 이 차가 어떤 트림이구나 라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진에서도 보시면 색감이 정말 발광하는 파란색이 아니라 에메랄드빛의 바다, 그런 망망대해가 진짜 연상케 되는 색상이 요 부분만 보더라도 보이잖아요. 그만큼 저게 진짜 테스트카 시트가 다 벗겨졌을 땐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존재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는 사실 주간이 많이 들어가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생필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EV9만큼은 호불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봐도 와, 저 차 되게 멋있고 처음 보는 차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EV9의 그 어떤 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긴장감은 분명하게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급발진 같은 경우도 이런 카페를 통해서 또 처음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보배드림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아마 이제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 나중에 향후 차를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30살이 되고서 처음으로 제 BMW 3 시리즈
차량을 샀었는데 이 차량을 사고서 사실 중고차다 보니까 놓쳤던 내용들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BMW 매니아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알게 됐고, 그리고 보배드림에서 이제 BMW 관련된 뭐 급발진 영상이나 아니면 뭐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내용 그리고 알고 싶었던 내용 그리고 알려주시려는 내용들을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거기에 이제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어서 정말 저는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동호회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오늘 이제 EV9 6월부터 이제 약 8,000대 가량의 제품이 생산이 되었고, 이제 이 고객분들에게 하나씩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당장 요번 주부터요. 그러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제가 이제 카동 유튜브에서 동호회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또 발빠르게 섭외를 해서 EV9을 받으셨을 때 그 심정, 그리고 또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소식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동의 최 PD였고요. 더 다양한 소식은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하게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카동의 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